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임입니다. 오랜만에 이론 영상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좀 우리가 떠붙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타일을 붙이다 보면 벽에 가져갔는데 흔들고 비비고 하면서 단차랑 줄로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인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인가. 예. 어떻게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벽에 적응하고 잘 붙일 것인가인데 요 시간이고 요걸 달리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수분이 있을 거예요. 수분. 자,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한 양의 모르타르 안에 수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란 녀석을 갖고 있고 싶어. 더 많이. 더 많이 갖고 있고 싶어. 조금 더 오래. 내가 갖고 놀면서 단차를 조정하고 줄눈을 좀 맞춰서 충분한, 튼튼한 시공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벌까? 빠른 동작? 빠른 동작만으로 내가 그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빨리 한들 모르타르에 수분이 없고 퍽퍽한 상태고 함수율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 시간을 어떻게 벌 거야? 움직이질 않는데 모르타르가 더 이상 내가 동작을 아무리 빨리 해서 고대질을 막 빨리 하는데 푸석푸석해서 뚝 떨어지고 비벼지지도 않고 어떤 시간이 다 날아갔어요. 후두둑 날아갔는데 그렇죠? 오늘 또 다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지극히 초보적인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 수분을 가지고 있는 방법.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시간은 빨리 내보내면 안 돼. 벽하고 타일에 너무 빨리 내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면 수분이 빨리 나가면은 빨리 멈춰버리는 거예요. 딱 굳어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을 건가. 그리고 이 모르타르에 어느 정도 수분을 내가 주어서, 내가 여기에 분포시킬 건가. 타일에 분포시킬 건가. 예,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자, 직선의 흐름을 곡선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밥을 떴어. 그럼 이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그럼 내가 벽에 가져갔어.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 수분이 그냥 쭉 빨려나가는 게 보입니다. 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러나 요거를 살살살살살살 움직여 보세요. 자, 위아래로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살 요 정도로만 흔들어 주셔도 자, 직선으로 빨려나가던 흐름이 곡선으로 변하게 돼요. 예. 안에서 그 모래 입자와 시멘트 입자 사이에서 그 수분들이 곡선의 흐름을 타게 되겠죠. 예. 직선의 흐름을 쭉 직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흐름을 곡선으로 바꿔줘요. 이 곡선을 펴버리면 이게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시간이 돼요. 물이 이렇게 나가느냐, 직선으로 쭉 가만히 놔둬서 직선으로 쭉 빨려 나가느냐, 흔들어서 이 모르타르 안에서 나가기 전까지 내가 계속 흔들어 주느냐, 계속 흔들어서 갖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할 때 흔히 조금 갖고 있고 싶어. 단차도 맞추고 줄눈도 맞추고 위아래도 보고 싶어요 할 때는 살살살살 흔들면서 접근을 합니다. 살살살 흔들면서 접근을 해요. 우리가 압착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다른 이유로는 단차,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흔드는 그 다음에 수분을 느끼기 위해서 수분을 갖고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흔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면은 한 가지만 몰입하게 되면은 자꾸 비벼서 넣으려고만 해요. 그 위치까지, 그 실의 위치까지 넣으려고 하고 이 단차를 넣어서 맞추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을 벌면서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시간을 벌면서 물의 흐름을 지연시키면서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자리에서 흔들어 보면은 물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곡선의 흐름으로 이렇게 곡선을 길게 피면 시간이 길어지듯이 그런 흐름을 느낀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앞으로 미는 힘이 없어. 그냥 제자리에서 흔들면 물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며 비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들며 비비기, 이렇게 흔들면서 앞으로 비벼버리면은 힘을 많이 주면서 앞으로 쭉쭉쭉 비벼요. 그러면은 물이 압착되면서 안에 모르타르가 압착되면서 꽉 누르면서 밖으로 펑 빠져나가겠죠. 오히려 밖으로 팍 빠져나가겠죠.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제가 흔든다는 거는 압축의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곡선의 운동을 제자리에서 흔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차이예요. 자, 요거에서 파생되는 원리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제자리에서 흔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밀지도 못하고 실까지 도달하지도 못해. 세로실과 가로실로 도달하지도 못해. 그렇죠? 근데 힘주어 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물이 압축에 의해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확 압축을 시켜고 힘도 들고 그 안에 단차도 조정해야 되고 실도 줄눈도 맞춰야 되는데 막 비비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튀어나오고 저쪽 튀어나와요. 그렇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서 파생되는 원리로 이렇게 다른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자리 흔들기도 아니야. 그 다음에 무조건 밀기도 아니야. 그러면은 단차 줄눈 확인할 시간을 버는 것은 적당한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적당한 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흔들면서 손가락,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손가락으로 살 지그시 밀어주시라는 거예요. 절대 서둘지 말고 한 번 실패하시더라도 항상 그 버릇을 초반에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급한 마음에 정말 힘줘서 밀다 보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놓쳐요. 이 귀퉁이, 네 귀퉁이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됩니다. 한쪽만 쳐다보고 밀게 되거든요. 한쪽만 쳐다보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상단이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만 맞췄어. 근데 여기가 튀어나와 버렸네.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항상 튀어나와서 이쪽만 밀다 보니까 이쪽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시더라도 초반에 서두르지 마시고 살살 흔들다 보면은 밥이 무너지면서 그 위치까지 수분을 보존하면서 곡선의 운동으로 인해서 보존하면서 그 위치까지 여유 있게 갑니다.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빨리 가느냐, 자, 이렇게 천천히 내가 여유를 갖고 비비고 흔들면서 살펴볼 시간을 갖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비빈다고 생각하면 빨리 비벼 넣습니다. 자, 빨리 시간. 이 시간이에요. 빨리 가요. 쭉 가요. 빨리. 밀어 넣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안 되죠? 물이 그냥 빨려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은 여기 있는데 난 가만히 있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살포시 흔들어 보시고 물이 어디쯤 얼마만큼 있나 살포시 흔들어 보시면서 살살 밀어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족 요건은 모르타르 안에 수분이에요. 모르타르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선배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때라 그래요. 물때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분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 이거는 벽에 가져가고 타일이 가져가도 남을 만큼의 물이 많아. 고대질 컨트롤이 안 될 만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고대질 컨트롤도 안 되고 밥 두께도 못 맞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물을 갖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봤어요. 자, 한 손은 흔들며 시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파지를 하죠. 대부분 타일을. 그래서 한 손으로는 거의 흔들고 이 손으로는 보조를 해요. 보조를 하면서 거의 흔들면서 시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흔들면서 직선으로 유동하는 물을 곡선으로 바꿔줘요. 계속 조금 더 머무르게 시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유지시켜 주면서 오른손은 협업을 하면서 같이 살포시 힘을 줘요. 뭐 엄지손가락이든 앞으로 의식적으로 전면을 향해서 살살 밀려 들어가게끔 자연스럽게 밥이 무너지면서 퍼지면서 밀려 들어가게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어요. 한 손은 흔들며 시간을 유지하고
눈은 단차, 줄눈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단차, 줄눈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로 재빠르게 보는 거예요. 눈동자로 재빠르게 내면을 응시하면서 너무 이렇게 붙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비비시는 분이 있어요. 초반에.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시선이 이렇게 편하게 눈만 돌려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컨트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비비시는 들 많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비비다 보면 이쪽 나오고 그쵸?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요. 눈은 단차 줄눈을 맞추는데 다른 손으로는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이 비빌 때 눈으로도 보지만 전진하고 어떤 힘을 주는 방향을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도 비비고 나중에 파지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렇게도 비비고 여러 가지 파지 방법이 있는데 주된 목적은 초반에 접근하실 때 한 손에서 흔드는 거, 이 오른손이 보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흔드는 목적 자체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방법,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 요령이라는 거, 이 흔들미.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더 접근해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빨리 비비고 물이 빨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빨리 단차를 맞춰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초반 접근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과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초반에 접근하게 되면 한두 번 실패가 있더라도 초반에 좀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의 어떤 그 모르타르를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반에 저도 모르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이론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쁜 버릇이라고 하면 될까요? 기분 나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항상 그래요. 빨리 예. 수분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맞습니다. 물론 예. 수분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숙련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완전 초급일 때의 어떤 원리를 알고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알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한두 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제 본업인 이론으로 다시 찾아뵙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리뷰 영상 몇 개 만들었었는데 중간에 계속 또 타일 이론에 대한 어떤 접근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강의라 좀 많이 어색한데 두서가 없죠. 네, 앞으로 또 정리를 조금 더 해서 급하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정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